자연 공업도시 안산을 만들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지금하고는 좀 아주 괴리가 아마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세부 항목 중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다시 이 재임 시장이 이제 되면서 이제 연임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안산시가 너무 많이 까다로워서 그랬는지 어떻든 재임 시장이 여태껏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한 번 하고도 그만뒀는데 저는 어떤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여건이 확 바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네. 저는 뭐 그 고마움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행정가로서의 스스로를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제한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지만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그런 이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행정을 펴야 내가 봉적하는 이 안산시도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것이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초대 시장할 첫 번째 시장할 때 좀 더 좀 이렇게 현실에 조금 좀 이게 부족하든지 좀 이런 문제는 없나 스스로를 돌아봐서 또 반성도 하고 좀 더 좀 여유 있고 좀 부드럽고 이런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또 항상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번째 임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중요했던 내용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하오가 그 당시만 해도 물이 이제 썩었다고 하는 게 뭐 중요한 이 메이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였었죠. 네, 우리가 무지하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하오 정화를 어떻게 할 건지가 큰 숙제였는데 여기는 이제 해답을 제가 이제 찾은 게 이 안산시에 하천이 들어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저쪽 안산천, 저쪽 장상동 위에부터 내려오는 또 이 저 위에서 호, 이거는 이제 저쪽 화정동 쪽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 반월동에서 이제 내려오는 게 있는데 특히 이 많은 저 주거 지역에 이제 생긴 안산천하고 이 초지동 이 하천은 우수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분리가 안 되고 오수나 폐수가 생활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섞여서 들어오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막지 않으면은 안마시아오를 붙잡고 노력을 해봐야 공연불이다 하는 판단이 결국은 이 전문가들하고 여러 토기하고 공무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차직광고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차직광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 하수관 외에 별도로 저 상류에서부터 저 대규모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생활 하수를 별도로 빼내는 이걸 하면서 생활 하수하고 오수를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작은 그런 자동 로봇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파트 그 단위 같은 데 보면 공사를 너무 서두르게 예전에 해서 집에서 이게 오수 하수가 그냥 우수관을 통해서 이제 섞여서 나오는 이런 걸 전부 찾아내 가지고 분리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정부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2단계 하수 처리장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죠.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 오수, 하수, 공장 폐수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저희가 이 시아오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담수호를 포기하도록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농어촌공사의 조응로 대표에서께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그걸 받아주면서 결국은 시아오가 이제 가져졌던 여러 가지의 그런 비난의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일을 이제 만드는 것도 제가 두 번째 임기 때 있었던 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도 제대로 없는 도시였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문화예술회관, 우리 안산 문화예술회관, 예술회관을 예. 이제 자리를 잡는 것도 이제 그 당시 만들어서 그때 예술 공사가 되도록.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공을 이제 했죠. 예. 이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와스타디움이 이제 착공을 하고 거의 이제 제가 이제 그 임기 끝날 때쯤 이제 거의 준공이 가까워졌습니다만은,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제 진행했던 이제 일인 거죠. 왜냐, 도시가 어떤 이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민들이 안산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다 이사를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그런 이게 이미 여러 가지로 낙후되기 시작한 슬럼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이런 그 오래된 저층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 해서 안산시의 오래된 이 아파트 혹은 또 그 외 이 주택 지역을 재건축을 도입하도록 한 일을 과감하게 이제 결정해서 추진했던 일, 이런 일들이 이제 3대 임기 때 진행됐던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대 그 시장임으로 재직 시때 인구가 그때 그러면은 한 3, 40 아닙니다. 제가 재선돼서 시장 되고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구청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도 이제 제가 재임 시절 초반부에 이제 있었죠. 그러면 전체 인구 한 50만. 그때 당시 50, 한 뭐 6만, 7만, 8만 올라가서 제 임기 끝날 때쯤 보통 우리가 여기 등록 안 돼 있는 외국인들도 이제 그 당시에 몇만 생겼으니까 합해서 보통 80만 얘기했죠. 네. 그때 2010년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그 성장 그래프를 그리면서 70만 넘어서 그 외국인들 포함하면 80만을 육박했고요. 네. 그 뒤로 아무튼 12, 13년 이후에는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절정을 달리는 그런 시절이었는 걸로. 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말씀 더 주신 것은 이런 이제 도시의 그런 이제 이 건축 인프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흔쾌하게 이 도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스포츠에 대한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명성을 높인 안산 시리합창단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새로 만들어서 박신하 교수 같은 훌륭한 분을 저희가 오랫동안 여기 계시도록 아주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모시고 온 일이라든지 뭐 국악단 그 외에 각 동별로 합창단 또 뭐 배구단 활동 이런 일들을 이제 꾸준히 만들어 오고 학교에 대한 시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에 저희 아마 전국에서 급식 시설을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일거에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런 데는 아마 안산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이 중고등학교의 그런 강당 같은 것도 지원하고 어떤 교육 환경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이제 그 당시 임기 때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소위 SOC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버스 터미널 같은 거는 시장님 재임 시절 때 있었습니까, 그게? 현재 우리 공영 터미널? 네, 성포동에 있는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거는 이제 과거 관선시장 이제 초기 때 이 공용 목적으로 버스 터미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그 당시 한영 무슨 이게 주식회사가 이제 분양을 받았죠. 그 당시 뭐 가격도 사실은 쌌습니다. 제가 얼마였다고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피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거기 건축은 이미 그 전에 관선시장 때 진행이 됐죠. 그럼 버스 터미널은 좀 뭐 관선시장 때 노선이 좀 이렇게 적었겠지만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주 좀 비대한 정도로 커져 있는 터미널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도 그때 서울예대 그때
있었습니까? 시장님 네, 개임 시절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양대학은 한양대학의 첫 입학생이 80학번인가 81학번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미 서울예대도 그 이후로 이제 서울 남산에 있었던 서울예대가 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 이미 그 기본 계획에 이미 대학교 부지가 만들어지고 서울예대가 이제 온 거죠. 여기 뭐 신안산대학이나 안산대학도 역시 다 마찬가지고 한양대학도 이미 76년도 신도시 공업도시 개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 계획을 만들 때 한양대학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기 넓은 그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면서 안산시로 오게 된 거죠. 한양대학이 먼저 틀을 잡고 그때부터 서울예대도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이주를 준비하고 서울 남산에 있던 그 학교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시장 재임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대학들은 그 민선 시절 이전에 관선시장 시절 때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인프라 소위 그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중요한 대학이라든지 뭐 농산물 시장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중요한 거점들이 초대 2대, 3대, 4대 역대 소위 이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성장을 기반 다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살아있는 우리 안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산에는 그 향후회라고 있습니다. 향후회라는 것이 각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제 자발적인 임의단체이기도 하고 모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산에는 특히나 유독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지방에서 유입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향후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듣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비례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향후회라는 것이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또는 너무나 배타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해하는 요소도 일면 있다.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영남, 뭐 호남, 뭐 강원, 뭐 제주 등등등 서울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없는 곳이 없는데 어떤 이것도 적은 규모로 보면 하나의 그 정치적인 커뮤니티라고도 할 수도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산에서 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시장님도 하셨고 그런 그 입장으로서 향후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뭐 평가라기보다도 이게 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뭐 기여한 것도 있고 기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중요한 기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안산시의 출발이 반월 신공업도시가 결정되면서 공단과 함께 연관돼 있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향에서 직접 오시기도 하고 서울을 비롯한 주위에 뭐 성남시, 수원시 이런 데서 지내시다가 이사를 오시기도 하고 또 여기는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료, 교육, 문화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도 이사를 오시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안산시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 내에서 쉽게 서로 소통하고 친분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동창회, 뭐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어떻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나 혹은 고향을 같이 하는 향후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과거 나는 이런저런 그런 여건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요, 이런 과거의 자기 생활 이력이나 경력을 뭐 얘기하지 않고 온 분들 중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 오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또 여기 생활을 버티다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같은 고향, 같은 그 학교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인연들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향후를 통해서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간혹 여기가 이제 외톨이식으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향후회를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너무 좀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 참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다 지각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시니까 네, 그런 혹시라도 좀 과하다든지 지나친 일들 그런 언행은 전부 미리 이제 사전에 제어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 향후회를 통해서 안산시가 그만큼 단단해지고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잘 발달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시는 네. 시겠네요. 네. 각 지역별로 이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또 고향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누고 또 체육 활동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이 크시다. 네. 이렇게 안산의 향후회라는 것이 안산 지역사회 사회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도 보시는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출생은 이제 경기도 수원 인계동에서 출생을 했지만 제 할아버지 본가가 여기 화성 남양이기 때문에 또 화성시 예전에 화성군입니다만은 거기도 뭐 인연이 있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산시에 제가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언젠가는 뭐 이런 우스개 푸념이랄까 한숨 드신 적 있어요. 야,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고향이 여기 뭐 호남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경기도 원주민도 아닌 어떻게 화성군 출신이냐.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기댈 데가 없다. 이런 이제 푸념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얘기입니다만은. 네.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안산이라는 게 조그만 이제 소도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대로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향을 따라온 사람들끼리 뭉치고 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마라 그래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순기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기를 아무튼 사적으로는 이제 바라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님께서 3대까지 하셨고 이제 출마도 하셨고 또 이렇게 공천을 받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고배를 마신 적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요? 총선 국회의원 출마도 한번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뜻과 그런 포부와 그걸 이제 어떤 신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던 것을 펼치고 구현시켜야 되겠다는 그 집념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최일선에서 국민들하고 접점에서 이렇게 활동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뭐 취지라고 그랬고 DNA의 출발점은 어디 있다고?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난 게 결국은 거의 제가 2006년도에 두 번째 시장을 이제 그만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혹시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한번 주면 안산시 행정을 좀 약간 마무리를 짓는다 할까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그런 기회를 제가 갖지를 못했어요. 지난 일들을 보면 저는 어떻든 제가 건강하고 또 제 생각이 변하지 않고 또 제 그동안 쌓아온 이 안산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수장으로서의 이 경험은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갖지 못해서 제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툭툭 털고 물러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벌써 물러나서 지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내면서 이런저런 의견도 있고 그러지만은 또 그런 문제 여기저기 또 얘기하고 다녀서 될 일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농업에 종사하고 또 봉사하는데 가서 봉사하고 가끔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총선 출마하신 횟수가 그때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만 몇 년도였습니까? 2008년도 예 2008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요. 네. 벌써 한 13, 14년, 4년 네.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장님도 역임하시고 총선도 출마하시고 그런 그 경험을 토대로 볼 적에 정치라는 것은 이번 시간에 이제 정치와 사회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정치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저희는 저도 감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논하는 거는 감히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떻든 정치는 오래된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 정치를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행정에 속하는 그런 이 일꾼들, 공복들이 정말 정직하게 의로운 마음을 갖고 또 주인인 이 국민들을 잘 섬기면서 노력을 하면은 그 국가와 그 사회는 흥하는 것이고, 부정부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사기꾼들 들끓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나 힘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런 사회는 결국은 무너지는 사회다 하는 생각을 저는 20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고위공직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그런 사심과 탐욕을 버리고 정말 공명정당한 그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주셨으면,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시고,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모든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줄을 잘 서야 된다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더라도 우리 편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정치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 정치지 않느냐.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선도해서 이렇게 가르마도 타고 이런 곳이 지형이 정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내팽개쳐야 될 그런 덩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를 지향하거나 현직 정치에 계시는 분들한테 방금 그런 훌륭한 말씀이 교훈으로 삼아지셔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답습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인이 계십니까? 국내외 해외를 비롯해서 또 국내나 네. 또 예전에 그 전에 아주 돌아가신 분이나 또는 몇백 년 전이나 그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선 지금 조금 전에 행정 정치 얘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고, 제가 첫 번째 안산시의 행정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일본의 이하쿠니 데스노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시장이 쓴 지방의 도전이라는 책이었어요. 지방의 도전. 지방의 도전.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권력 기구만 바라보면 안 된다. 결국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가 흥해야 된다. 근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지방의 도전에는 그 용어가 조금 거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이게 또 경쟁이다. 중앙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지방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 이하쿠니 데스노라고 하는 일본의 국제 중요한 경제학자 출신이 고향 향리에 어른들이 가서 우리 고향을 좀 발전시켜 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분이 귀국을 해서 결국 이제 시장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일을 많이 업적으로 이제 남겼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 이제
공장 노동자로 안산시에 왔지만